대북 특사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은 곧바로 미북 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가 매우 즉흥적이고 정치 외교의 경험이 적어서 생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예상하던 보다 더 깜짝 합의를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북한의 회담 요구에 응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을 만큼 ICBM이 진척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 당시에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 북한의 ICBM 개발 진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트럼프로서는 어떤 탈출구도 없고 그러나 북폭을 발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좋은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해서 덥석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또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실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선거,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이미 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선거에 대한 강박감 이런 것들이 합쳐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회담에 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꼭 즉흥적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즉흥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바로 북한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나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여러 주류 신문에서 이 문제가 있다. 트럼프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언론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북 회담까지는 앞으로 가기 위한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들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알 수 없는 김정은의 여러 가지 통큰 행보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나 저는 김정은의 가장 관심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바로 그 문제에 부딪혀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고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고 확실히 믿고 핵을 만난을 무릅쓰고 만들었고 또 미사일을 ICBM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확실한 변함없는 그 중심이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김정은 주도의 적화통일은 안 된다. 김정은의 핵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설사 ICBM만 없애고 핵은 그대로 일부 폐기하고 일부 가져 있어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북한에 핵이 지금 60개가 있다, 30개가 있다 하는데 그중에 일부만 남겨놓고 핵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북한의 핵인질로서 계속 끌려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간에 미군 철수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또 한미 군사훈련을 약화시켜서 안 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회담 제의를 응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오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조선 반도의 비핵화라고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까지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 지역의 비핵화라고 오인해서 회담에 제의했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관측도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핵 폐기, 비핵화, 이것이 지금 현재 유엔의 결의나 미국의 관심이나 우리의 관심인데, 북한은 전에부터 늘 미국의 핵이 문제다. 미국은 핵을 가지면서 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방어적 핵을 못 가지게 하느냐. 공격을 한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했지.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언제 공격했느냐. 6.25 남침 이거 다 부정해버립니다. 미국이 이번에 또 북한에 속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속을 가능성이 많은데, 첫째,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정치 외교의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 대통령이고, 또 바로 앞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미국의 중간선거의 예비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압박과 또 초선이고 경험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임기제의 대통령이고, 다 의사결정이 다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와 또 국방부와 국무성과 뭐 여러 정보, CIA와 모든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잘 조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미국을 또 속일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여러 번 속였습니다. 전에는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다 내보냈습니다. 합의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썼고요. 지킨 게 하나도 없고, 또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폭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도 1년 뒤에 바로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다. 정상 국가가 아닌 불량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북 회담 때문에 정작 이 북핵의 가장 피해자이고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서 빠졌는데, 미북 회담 때문에 남북 회담이 묻혔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바로 북한 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핵의 피해를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군인들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평창올림픽 경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군이나 국민은 더더구나 걱정을, 설마 우리 민족끼리 그 뭐 핵폭탄 터뜨리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이 사드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어무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고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에 국민들의 안보 의식, 국군의 주적 개념도 없고, 한미동맹은 약하고, 대통령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전 세계에 그런 연설을 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말 그대로 미북 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면 되는데,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도 그걸 계속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하더라 하고 대변하고 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북 특사가 청와대 내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회담이 예정돼 있고 미북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청와대 내 김일성주의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6개월 형을 산 김일성주의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예.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형을 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회담 준비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 밑에 다 있는 비서들이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코드가 맞는, 사상이 들어맞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온 것이고, 사실 그동안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특혜와 우대와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는 과거의 햇볕 정책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 세력이다, 우리는 대화 세력이다, 우리 민족끼리 세력이다,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전쟁 세력이다, 핵을 옹호한다, 또 친미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방 분권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나쁜 것을 계속 덮어 씌우는 그런 6.13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은 평화 세력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쟁 세력, 자기들은 지방 분권 세력이고 우리는 중앙과 수도권만 잘 살자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권력 집중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켜가지고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를 수구 세력, 친미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한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남북 대화 국면, 미북 대화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되고 왜곡된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미국과 김정은의 이런 직접적인 대화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는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당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전문가라면은 바로 남북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외교관계 전문가, 그리고 통일 전문가, 이런 국방 안보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당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모든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고 국회 통일외교위원회도 더 확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또 대응을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도 수렴을 해서 잘 대응을 해야지만 제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때 미국이 받아들인다면은 이는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은 뭐 그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 철수, 자기들 핵 폐기할 테니까 미군 철수하자, 이까지는 안 갈 거로 봅니다만은 더 위험한 것은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은 완전히 불능화시키고 폐기를 다 하고, 핵도 지금 60개, 30개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폐기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폐기. 부분 폐기만 하고 부분
핵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미북 간에 여러 가지 협정이 된다고. 지금 보면 또 미국 대사관을 뭐 북한에 연다든지 평양에 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변수를 가지고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거나 주한미군을 약화시키거나 군사훈련을 약화시킨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의 처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의 식민지 비슷하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속적 위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